왜냐하면은 제가 갑자기 소름 돋았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집에 일이 있어서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 본 뼛속 깊이 TK인데 근데 대구에 집에 갔더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윤석열 후보 찍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욕을 좀 하시고 요새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한다. 그렇지. 윤석열 그 XX로 이렇게 얘기를 지칭을 하시면서 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하나가 그런데 법원 선고 때문에 이재명이 되겠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 야 이거 되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이 판결 때문에 이재명이 되겠냐? 나 진짜 그 꼴은 못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층이 또 생기는 효과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분석하신 거에 제가 뭐 그냥 잠깐 몇 명 만난 거에 불과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간다면 이게 기존의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안 나가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과거로 따지면 이제 저 촛불 탄핵 이후에 안철수 지지층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탄핵 집안에서 나온 홍준표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었거든요.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제3의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촛불로 보수 진영이 어떤 몰락했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만들어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 주장들, 비판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이건 잠부르자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을 몰아내거나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잔불들이잖아요. 그 잔불들. 그렇죠. 잔불들을 빨리빨리 꺼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여론조사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 꽃에 보면 탄핵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건 별개야. 네, 별개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이 그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리얼미터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여론조사 꽃은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론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쭉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집결하게 된다면 소위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의 공간이 열리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들리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측면들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에 이런 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어 전략 내지는 복구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걱정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수 유권자층이 이 분열하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도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한동훈 대표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변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 주장하면서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변화가 되기 전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의 실망을 느끼고 민주당의 실망을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뭔가 나아진 모습으로 돼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뭔가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했거든요. 이전 상황을 보면은. 근데 그 얘기가 뭐 진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에 이 잠복되어 있는 논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선거 나오기 전에 일단 우리 상황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1심 선고가 일단 나면은 이 난리가 날 것이다를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어떤 요런 이제 그동안의 어떤 뭐 들이받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관계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후에는 그런 관계는 이제 없는 거고, 뭔가 단결을 하고 보수층에 대해서 저것 봐, 저쪽은 이재명 대표 징역형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단결해가지고 저 징역형 나오고 민주당 저렇게 부적절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는 거에는 막아야 해. 민주당으로 정권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렇게 돼갖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게 정권 넘어가는 거지. 막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결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의 워딩이 뭐냐? 민주당의 집회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어떤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집회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판사 겁박 집회고 이재명 지키기 집회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 집회에 들고 나온 팻말에 이재명 지키자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 그거는 판사 겁박 집회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왜?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고 그전에는 전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탄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정도의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부 중도층에 가까운 유권자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끊는 거죠. 그 집회에 가는 건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판사를 겁박하는 집회이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어떠한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쁜 일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걸 끊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 전략이고 그거 결국은 민주당의 유권자층이나 무슨 이 중도적인 유권자층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보수층 뭉쳐라. 요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끌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한번 30% 근처까지 가보자. 일단 복구하자. 이것이다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